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이 투신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최운동 소재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11시 15분쯤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9층에서 투신을 했는데요. 현재 사고 현장은 모두 수습이 된 상태고 경찰은 유가족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당진시와 조공법인의 갈등이 농협조합장들의 회의를 통해 일단락됐습니다. APC의 운영 포기를 철회한 것인데요. 이로써 3월 새학기 학생들의 급식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제가 25일 농협조합장들의 회의를 통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당진시 조공법인의 농협조합장들은 25일 회의에서 APC를 기존 계약대로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3월 새학기 학생들의 급식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와 조공법인의 이번 갈등은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조공법인의 운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진시와 충남도의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경영진단에서는 2018년부터 행정주도형 부분위탁, 2013년부터 행정직영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이라는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직영화를 추진했지만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과 입장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3년간의 논의 끝에 2018년 말 농협조합장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APC의 운영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조공법인 직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가두 시위와 피켓 시위 등을 진행했습니다. 농협조합장의 APC 운영 포기 철회로 인해 3월 학교급식 문제는 우선 일단락된 듯하지만 직영화로 인한 지분 정리와 직원들의 고용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 방안을 더욱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의회가 2019년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59회를 맞은 이번 임시회는 3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데요. 임시회 첫날인 28일에는 양기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수상발전소 설치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당진시의회가 2019년 기해년 첫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59회 임시회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당진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9년 시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으로는 당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등이 심의 의결됩니다. 28일 열린 임시회 첫날에는 최창용 의원과 서영훈 의원이 당진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양기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저수지 및 담수호에 태양광 수상발전소의 설치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기림 의원은 큰 면적의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이 줄어들면 호수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에 영향을 주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 녹조 현상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하며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어기고 국회의원이 2018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의원은 14개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당진의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18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와 현안 건의를 경청하기 위해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순회했습니다. 14개 읍면동별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상황을 읽었고 보고에 참석한 주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보고회에 임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각 지역 주민들께서 주신 300여 개의 현안과 의견을 토대로 2019년 의정활동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며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현안을 분배하여 해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당진시나 충남도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 센트럴시티로 불리는 수청지구는 당진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지구죠. 사업비 총 2천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과 초중고등학교, 공원 등이 들어서며 명실상부 당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당진시가 수청 1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센트럴시티라고 불릴 만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청 1지구. 수청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습니다. 당진시가 수청 1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공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계획에 따르면 수청 1지구는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1원 개발면적 94만 3064제곱미터에 환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총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동주택 5,000세대와 단독주택 316세대가 들어서고 총 1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습니다. 세대수에 맞춰 상업 및 준주거시설 용지,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공원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개발 완료 시점은 2021년도로 예상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당진을 대표하는 신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진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하면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공람할 수 있고 공람 시작일인 25일부터 국경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신터미널 상가 지역의 주정차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요? 전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진 신터미널 상가 지역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 CCTV.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2일부터 주정차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들로 인해 차량 통행이 힘들었던 신터미널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당진 신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다시 찾은 신터미널에는 아주 작은 차이만이 존재하는데요. 당진시에서는 CCTV를 설치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바닥에 노면 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주차 공간이 아닌 맞은편에도 차량이 질비해 있어 그 설치가 무색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20분인 것을 이용해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에 주차를 유도하는 피켓을 세워놓은 상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보입니다. 신터미널 인근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은 터미널 공영주차장과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지하주차장이지만 터미널 공영주차장은 만차인 경우가 많고 상가주차장은 외부 차량 주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들도 보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지만 그 외의 시간대에는 단속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 조금씩 보이는 변화들을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보와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최근 천안에서 14개월 여자아이가 2번의 홍역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더 이상 충남도가 홍역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질병관리본부 유전자형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홍역에 감염된 것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됐는데요. 전예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천안에서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었던 14개월 여자아이가 음성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앞서 지난 9일 홍역 예방주사를 맞은 뒤 17일 발열에 이어 19일 발진 증상으로 천안 지역 종합병원을 찾아 항체 검사를 받고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 검사에서도 홍역 양성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24일 질병관리본부 유전자형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아이에게서 나타난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홍역 예방주사를 접종받은 뒤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도는 설 명절 전후 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홍역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가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2차 현장 심사까지 진행됐고 오늘 3차 종합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당진시에서 독서 분야 국내 최대 규모 행사가 개최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각종 강연과 전시, 체험과 학술, 토론 등 다양한 독서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는 독서 분야 국내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개최지 선정은 단체장의 개최 의지와 행사장의 적합성, 시민 참여 호응도 등 평가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당진시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1일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4일 2차 현장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이달 말 3차 종합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3차 종합심사인 프레젠테이션에는 김홍장 시장이 직접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의 강력한 개최 의지와 노력을 적극 표명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2018년 8월 독서대전 유치를 위한 자문단 구성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과 유치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